안녕하세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유탁 연구위원입니다. 이번 주제는 2022년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수정 수석입니다. 금년에도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 내년 전망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체크 포인트라고 할까요? 왓칭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네. 내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하두를 세 가지만 꼽자고 하자면 저는 인플레이션과 중국 그리고 친환경 경제 이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큰 이슈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물가 상승은 단기에 그칠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지만 그 단기의 기준이 점차 길어지면서 이제는 내년 중반까지도 높은 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공급 측면에서 고물가가 지속되는 것은 기업 비용 부담 증가로 연결되고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서 금융시장에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중국 역시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헝다 사태 때문에 금융시장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성장률도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단기 성장보다는 중장기 관점, 특히 최근에는 내부 단결이라던가 지배력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 불평등 완화, 민간의 정보 독점 경계, 디레버리징 유도 전환을 추구하기 있기 때문에 지금 성장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 성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중국 성장 둔화를 무시할 수가 없고요. 또 더군다나 신흥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유동성 축소라던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중국 성장 둔화 우려도 맞물린다면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어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경제 이행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아 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요국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친환경 경제 이행 가속화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자금이 친환경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급속한 이행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들, 기업 공시 강화라던가 아니면 원자재 지금 수급 마찰, 또 고탄소 집약 부문의 투자 부진, 이러한 것들은 지금 시장 불확실성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금융시장 전망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아마 대내외 통화정책 정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연준 역시 내년부터는 정상화의 초읽기에 들어갈 것 같고요. 국내는 이미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통화정책 정상화도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려고 아까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미국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연준 테이퍼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혹은 12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 중반이면 테이퍼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순서는 테이퍼링을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종결한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 또 보유자산 재투자 중단으로 나아가는데요. 지금 테이퍼링을 좀 늦게 하게 된다면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은 테이퍼링을 지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이 끝나면 기준금리는 바로 올리나요? 네, 저희는 지금 테이퍼링이 끝난다고 해도 기준금리 인상을 바로 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물가가 내년 중반부터는 조금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은 고용에 보다 좀 초점을 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그래프 보시다시피 지금 인종별 실업률 그래프인데요. 연준이 예전에는 고용이라던가 이런 실업률 단일 지표를 주시했다면 이제는 인종별 실업률이라던가 산업별 실업률 이렇게 세분화된 지표까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이러한 고용 전반의 회복이 진행되려면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연준 기준금리 인상도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불안과 고용 회복이라는 양대 정책 목표 상충 속에서 연준의 정책 딜레마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8월에 금리를 인상했다고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언제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될까요?
한국이 지금 다른 그 선진국에 비해서 빠르게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8월에 인상을 했고 아마 올해 11월에 지금 인상은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두 차례 더 인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후년까지도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한은의 정책 스탠스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고 또 최근에 코로나 위기 이후에 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실질 기준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인데요. 8월에 지금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을 했는데 여전히 실질금리, 그러니까 명목 기준금리에서 물가를 차감한 실질 기준금리는 지금 마이너스 1.2%입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5번을 추가로 금리를 인상을 해야 실질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마이너스 실질 금리를 감안할 때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여력은 충분하고 또 성장률과 물가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내년에 1.5% 기준금리가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올해 11월에 한번 인상을 하고 내년에 2번 더 인상을 해서 내년 기준금리는 1.5%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별로 내년도 전망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내년의 시장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니까 금리도 올라가게 될까요?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채권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금리가 지금 하루에 막 10bp씩도 급등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금 가팔라질 것이다 라고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어서 그런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4, 4분기에는 통상적으로 채권시장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쉽게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금리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했고요. 어느 정도 상단을 터치한 후에 저가 매수도 들어오고 내년 초에는 수급도 뒷받침되면서 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고 3년 이상 장기 금리는 이미 1.75%의 기준금리도 어느 정도 선반영했기 때문에 내년 금리 상승폭은 올해보다는 조금 완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눈높이가 상향 조정되면서 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도 맞물리면서 금리 상승세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어디까지를 금리 상단으로 보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2018년 기준금리 인상기를 조금 벤치마킹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은 기준금리가 1.5%에서 1.75%로 인상되던 시기인데 그 시기의 금리와 지금 금리를 비교해 보자면 1년물 이하 단기금리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오를 그 가능성이 크고요. 3년물 정도는 2.1% 정도까지는 상단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1년물 이하 단기금리, 그러니까 대출금리에 영향을 받는 그런 단기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에 후행적으로 반응하는 폭이 크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금 현재 대비로 75bp는 당연히 오를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을 터치하고 다소 진정 국면을 나타내고 있지만 내년에도 또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지금 국내외 금융시장이 혼란해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1,200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다소 진정 국면을 나타내고 있고 또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평균으로 볼 때 한 1,150원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올해 상반기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기조적으로 하단이 올라오고 있는데 국내에서 지금 해외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이런 국내 외환 시장의 달러화 수요가 지금 원달러 환율의 하단을 계속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조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지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한 후에 다시 지금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고 또 수출 여건도 내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둔화돼서 무역 수지 흑자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은 올해 평균보다는 내년 평균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지금 연준 금리 인상 논의가 계속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재개되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금융시장 중에서 가장 핫했던 건 부동산 시장일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은 핫할까요? 네, 부동산 시장 지금
제일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전국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이 15%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상반기에 이미 20%를 지금 찍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초호황을 겪고 있습니다. 정책당국이 지금 돈줄 조이기에 조금 중점을 두면서 정책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전방위적인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내년에는 주택시장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한데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내년에는 대선도 있고 또 GTX 개발 호재, 또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도 있어서 그러한 그 호재가 몰려있는 수도권 중심의 가격 상승을 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도 높은 대출 규제라던가 아니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 사실 실제 대출금리 상승폭은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훨씬 더 큰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택매매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주택가격 상승폭을 크게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이 코로나 위기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로 내년 금융시장 분위기랑 전망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한 보고서와 영상 보고서가 여러분들이 내년에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시각과 편안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